이제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정당인 그리고 평범한 미디어에서 2023년 11월부터 정기 칼럼 이내온의 아웃사이더를 연재하고 있는 이내온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게스트가 오랜만에 오셨어요. 출연한 줄 모르고 갔는데. 저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근데 이내온의 아웃사이더가 벌써 9회째인가요? 오늘 나온 게 9회인가? 거의 그럴 겁니다. 맞아요. 벌써 9회째예요? 그러니까 9주를 한 거예요, 9주. 아니죠. 한 2, 3주 됐으니까. 빠졌으니까. 그쵸. 2, 3주 빠졌죠. 또 뭘 알아보느라. 원래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11월부터 외부 필진들을 좀 모셨는데, 체계를 좀 갖췄는데, 네.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열심히 해주고 있는 분이. 네. 맞아요. 글 내용도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요? 정책이 아유, 완전, 경제정책 특히.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평범한 미디어한테 너무 신세진 게 커가지고, 예전에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위성정당 1인 시위를 제가 3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주목을 안 했는데, 평범한 미디어에서 그거를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경제적으로는 저도 쪼들리고 하니까. 후원도 해주고 계세요. 굉장히 약소하게 후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되는 기부라도 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기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기회였죠, 저로서는. 재밌게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공부하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굉장히 잘 서술해 주셔가지고. 아니요. 그게 도움이 돼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가 뭐 엇나가면 언제든지 질책해 주십시오. 질책하는 거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책을 하는 사람한테만 합니다. 이런 친구한테는. 혜민 씨? 좀 이제. 네, 이제 멤버별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질문을 할 건데요. 이내온 씨를 보고. 저한테요? 보고 싶은 거를 한번. 이내온 타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원 타임을 했으니까. 전혀 사전 언질 없이 바로 하는 거예요. 저도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냥 인상과 이미지. 예를 들어서 살살 해주세요, 살살. 결혼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광주와 처가가 강주라고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오늘 처음 처가에 알았어요. 용봉동에도 사신대요, 처가. 진짜요? 굉장히 지척에 사시네요. 오다가 나 마주쳤을 수도 있겠네. 네, 지금 한 10년 동안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런 사생활적인 주요 정보를 알았으니까 이미지도 괜찮고 뭐 정치 물어봐도 좋고요. 양원이 뭐 어그로적인 질문해도 좋고. 누구부터죠? 휴영이 형부터. 나부터요? 네. 질문. 저는 솔직히 이거 묻고 싶어요. 제가 이제 2021년에 평범한 미디어 차리고 나서 못한다. 데스킹을 하는 편집자로서의 그게 이제 역할이 부여가 됐잖아요. 그전엔 저도 그냥 기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내가 썼을 때 데스킹 당하는 게 마냥 달갑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저 기자일 때는. 근데 제가 불가피하게 제가 언론사를 차렸잖아요. 차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데스킹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데스킹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언짢을까라는 것에 대한 항상 걱정이 있었거든요. 사실 칼럼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코인 때는 진짜 손 안 봤던데 그 전에는 사실 손을 많이 근데 좀 약간 뭉텅뭉텅 속이 상하지 않았나 솔직히 그거 좋은 말 해주셨지만 근데 저는 이걸 왜 고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글을 쓰든 뭐를 하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어떤 뭐 쉽게 말하면 프라이드나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글을 써서 드렸는데 이제 막 구조랑 이런 게 조금씩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떤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쓰지 않았던 부분이 약간 첨가돼서 더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른데 기자분께서 약간 편집하고 약간 이런 방향성을 다듬어 주는 게 이게 훨씬 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강조되고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스킹이 저는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그 데스킹이 제가 A를 썼는데 이걸 B로 바꿔보고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용은 되게 예민하네. A를 썼는데 이거를 A.2로 좀 더 강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진심이었는데 지난번에 사실 통화를 했어요. 예전에.
이 데스킹 문제 때문에 제가 뭐 좀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글을 너무 손대는 게 아닌가. 다 헤집어 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되게 너무 나이스하게 또 톡톡 그리고 불러주시고 또 기존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으니까. 예. 예, 맞아요, 너무 맞아요. 신경 써서 그거를 해주신 예, 거가 맞아요. 다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글을 드릴 때도 약간 신경 못 쓴 부분도 사실 있는데 네, 그냥 네.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던집니다. 던지면 기자님이 잘 또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랑 이제 이내원 씨랑 같이 만드는 네, 그런 그렇다고 게, 할수 있죠. 그런 게 있죠. 네. 이제 소스와 아이템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내원 아웃사이더 절찬리 연재 중이니까 네. 많이 읽어주세요. 네. 평범한 미디어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언록서에서 예. 평범한 미디어 보시면 됩니다. 우리 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무료기관 저는 절대 없고 무료기관 자체는 없고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쓴 기사는 원고료를 못 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원고료를 줄 수가 없다 생각해서 못 주고 있는데 외부 필진한테는 무조건 원고료를 드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칼럼 쓰고 싶다 이런 분들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예. 그 다음 누구죠? 양원 형님. 네. 제가 예, 아무 질문이나 아무거나 그냥 정치도 좋아요. 그러면- 정치인이세요. 예. 네, 그러면 제가 네. 사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거 모임을 하면서 이내는 아웃사이더 맞죠? 네. 라는 칼럼이 있는 거 알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칼럼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민생당을 몰라요. 네, 찾아봤으면 더 네. 좋았겠지만 거의 그래서 몰라요. 이게 네. 현실이 이게 거의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이분도 어떤- 정당인이거든요. 아 정말요? 정당인인데도 모르시는. 예. 민생당을 소개해달라 말씀이신 거죠? 네네 한번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일단 민생당은 모르시는데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은 다들 아세요. 바른미래당 아세요? 바른미래당하고 네. 이제 민주평화당은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저희가 21대 총선 직전에 이제 합당을 하면서 민생당이 된 거였거든요. 바른미래당 쪽과 이제 민주평화당 쪽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그 당 이름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민생당으로 결정됐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21대 총선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한 명도 배출이 안 됐습니다. 네. 총선 합당을 앞두고도 좀 알력이 있었고 합당하고도 이제 합당한 다음에는 저희는 이제 당연히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위성정당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네, 기억나요. 이거를 지도부를 통해서 또 제안이 왔었나 봐요. 보니까 공식 제안이요. 예 공식 제안이 와가지고 이거를 또 하자는 사람들과 안 하자는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맞아. 근데 이게 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셔가지고 김정호와 박주현의 싸움이었나요? 그때 솔직히 말하면 김정호 반대쪽이었잖아요. 완전히 하지 말자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김정화 박주현으로 수렴될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싸움이었죠. 그 정확히 예, 말하면 주도권, 그러네요. 예. 어떤 주도권이었는데 아무튼 참여는 하지 않게 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도 이제 등을 돌려버린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한 4년 동안 저희가 그냥 잊혀진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비대위원회에 늪에 빠져가지고 예 보니까 다른 국민의힘도 비대위원회는 6개월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득이하게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가 예, 있고 그 더불어민주당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다음 그 정기 대의원 대회까지만 그러니까 예. 최장 2년이거든요. 근데 민생당은 지금 3년 8개월째 비대위원. 돈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80억을 다 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거는 망한 게 아니고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 예. 낭비한 정도도 이제 위법적이게 낭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정리하느라 지금 정리를 끝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고 떠나버리면은 이거는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예. 저기 민생당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 전에 어떤 비전을 보이시려고 하셨는지 고민. 원래도 저희가 이제 항상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치 구조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그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요. 아, 대통령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현실적으로는 1당은 될 수가 없고 2당으로 거의 다 수렴이 돼요. 다당제가 생기려다가도 이제 대권 구도로 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양당 구도로 다시 굳어지거든요. 뭐 단일화하거나 지지 선언을 하거나. 근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대통령 저희가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과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양당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네거티브에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많은 국회의원의 3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자원들 중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왕자의 게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권력 쟁탈을 위한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책의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가 너무 강해가지고 국회가 오히려 비생산적입니다. 뭐 여러분도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은 쟤네가 찬성해, 우린 반대해. 막 이런 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조건 반대.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는 법은 어떻게 통과는 되는데 뭔가 이슈가 되거나 쟁점이 되거나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는 쟤네 찬성해, 우리 반대해. 우리 찬성해, 쟤네 반대해. 이걸로 되거든요. 이게 어떤 미디어 전략이기도 한 건데 그거를 좀 완화하고자 우리가 그럼 어떤 3지대 정당 혹은 중간의 정당에서 이렇게 캐스팅 보트가 돼서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게 원래 처음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던 그 이유와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그 1, 2당의 그 공격들을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끝에 가서 헤어지고 뭐 그런. 제가 너무 말이 너무 길죠? 하나만 하고 빨리 넘어가야 돼.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해 될까요? 네, 제가 축약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걸 해정 있잖아요. 타타닥 해서 해줘. 동의를 바로 하고 네. 넘어가게 빨리. 축약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효영군의 네. 비판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3당이 그런 양당 체제 그런 부당함을 깨닫고 틀을 비집고 들어가는 그 태도는 좋은데, 네네. 그것이 중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예. 근데 그게 도움이 너 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네. 네네네. 뭐냐면 너무나 와닿는 그래요? 얘기가 뭐냐면은 예. 저희가 전략적인 포지션은 그렇게 하고 짜고 들어간 건데 짰다기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그 정당이잖아요. 정당이니까 이념과 정한 정책이 있어야 되고 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나 빨리 그 만들어졌고 이거를 이슈화시키고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정당의 뼈대를 만드는 데 가장 소홀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3지대 정당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런 미디어적인 전략뿐만 아니고 뼈대를 만드는데 가장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양원 형이 잘 말해줬는데 제가 요즘에 이야기했던 게 이런 거였으니까 세 번째 권력이 정의당 내에서 나왔을 때 네. 조금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이런 인식을 한다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 체제가 적대적으로 굳어지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를 국민의힘이 거의 악마화시키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검찰 쿠데타랑 그다음 운동권 적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잡아 족쳐야 되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문재인 때부터 더 심했거든요. 이게 적폐청산 이러면서 막 그다음에 친일 죽창 얻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친일 세력들이랑 무슨 합의를 합니까? 그냥 그 세력 때려 잡아야 되는 놈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또 검찰 수사를 족치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랑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합의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권력에서. 근데 그거는 모든 정당이 갖고 있어야 될 스탠스, 태도, 자세인 거지. 그게 정당의 주요 가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성주의 정책을 하겠다. 나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걸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자기 정당만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추진해 갈 때 다른 정당과 관계를 맺고 협상할 때 그런 태도를 갖추면 좋다가 덕목인 거 덕목.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내세워서 하다 보면은 아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첨언하자면은 친일파를 잡자나 네.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자극적인 어젠다들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맞아요. 그 국민들이 그런 소식을 소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휩쓸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네네. 어떤 꾸준히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호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할 때 저는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 꺼내지 않을 테니까 너무 전투력 높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한동훈이랑 그래서 비동의 강간자라고 하는 정책 얘기를 진지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랑도 정책 얘기를 했거든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가 발끈할 수 있는 요소들이나 표현들을 안 쓰고 하는 건 좋은데 맨날 그거를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됐던 거였어요. 그냥 나는 우리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제3자 세력들 항상 거대 양당 체제에 막 비판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 악마화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적인 사람들이랑도 소통할 수 있어야 되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대 양당에 있는 구성원들을 더 지나치게 악마화해서 대화가 안 되게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정치하는 주체들의 경험이 좀 많아야 되는 게 그 3지대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하겠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양당도 똑같이 이제 악마를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건데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을 끌고 지지 세력을 모으는 전략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경험이 중요한 게 그런 거를 구사하면서도 결국에는 타협을 하고 어쨌든 결론을 도출해서 정책을 제안해서 실현하고 그런 거를 하려면은 제 생각엔 네거티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A 카드도 내고 B 카드도 내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거티브가 거의 99% 우리 정치는.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안 하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또 얘네를 네거티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말 하는 거죠. 제가. 근데 적절히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뭐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네네.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하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삐지잖아요. 네.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국을 자꾸 마비시키거든요. 그러면 네, 다 네. 거부권 휘두르면 다 땡기고 네. 이러니까 그런 것도 극단으로 이렇게 김건희 꺼내면서 이제 극단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윤 대통령 또 고발한다 그러고 예. 그냥 그거는 그냥 미디어 전략으로 써야 되는 거지. 김건희 예. 꺼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이나 사안 안건들이 다 멈추는 거야 항상. 맞아요. 논의가 덜 되거나 멈추거나 맞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되거나. 예.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양당 체제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권력은 그걸 정면으로 건드려서 이제 탄생한 정치 조직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선택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안점인 거예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양당 체제 하나의 그 뭐랄까 그 수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비판적인 건 좋아요. 네.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전혀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네, 하는 행동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죄송해요. 조금만 얘기할게요. 네, 아니요.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정치인들이 계속 그런 스탠스를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 뭐 외국은 정말 이런 게까지는 전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정치인들이 말을 하거나 포지션을 잡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우리 그 기성 언론들이라 그러죠. 거기서 굉장히 그런 자극적인 소재를 뽑아서 이제 확산을 확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걸 찾아서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그 포지션에 쓰고 하는데 그거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논쟁적인 주제를 던지되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해야지 이게 미디어가 다 해서 사람들 주목하고 난리 난다고 또 거기 가가지고 서가지고 또 뭐 김건희의 투사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투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자기 포지셔닝을 해버리거든요. 그거는 정치인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고 조금 언론도 너무 그런 환경으로 가지 않도록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썼던 게 일하는 국회라는 그 있거든요. 주제가 있거든요. 일하는 국회법이라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쟁점 사안과 무쟁점 사안은 분리해서 가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섞여요. 쟁점 하나 때문에 무쟁점 사안에 다 멈추고 막 이런 게 많아서 그 부분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기자님. 저는 이제 어떤 질문들 플리엔스 만화가라고 사적인 것도 하셨는데, 좋고 다 좋습니다. 네. 사적인 거 예. 괜찮습니다. 그 플리엔스 만화 가시면 이제 만화를 지금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려놨고요. 네. 지금은 사실 못 그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바빠가지고요. 가끔 그리고 있고 지금 칼럼 들어가는데 그림 그리고 그렇죠. 있는데 사실 제가 그림 그리면은 지금 제가 책 낸 게 있어요. 네. 봉황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수도 있는데 맞아, 인스타에도 본 것 같아요. 일단은 저기 원래는 이제 알라딘하고 교보문고를 통해서 이제 유통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쪽은 창고비가 계속 들어서 철수를 했고 네. 쿠팡에는 올려놨는데 제가 뭐 별로 아예 그냥 마케팅 안 하고 있고 아,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진짜 주구장창 그림만 그리거든요. 네.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일어나서 또 체력 관리하느라 한두 시간 운동하는 거 빼고는 계속 그림만 아니, 그리는데 봉황물 얼핏 내가 초안지가 배경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초안지를 이제 항우를 주인공으로 제가 항우, 진짜 나왔네요 이게. 예, 각색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역사의 그 기록은 승자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초안지 얘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요. 예, 이거를 여러 차례 여러 버전으로 읽으면서 느낀 게 항우가 정말 이렇게 막대먹은 놈일까? 정말 이렇게 소인이고 왜냐면 어떤 전사적인 측면에서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단순히 항우도 이 사람을 저기 봉기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왕에다 넣었어요. 항우를 단순히 그냥 잠깐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진나라 다음에 초나라 다음에 한나라로 넘어가게끔 제왕공기에다 써놨거든요. 예, 예. 전 사마천이 그게 쓸 때도 이제 한무제식에 쓴 거여가지고 또 그렇죠. 궁영 당하고 쓴 거여서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항우를 봉기에다 넣었다 왕에다가 이것도 뭔가 저는 함축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제가 보니까 절대 그 항우라는 사람이 결국엔 패전한 게 지금 관례대로라면은 그 유방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잘 부리고 네. 그렇죠. 너무 용인수율이 뛰어나고 막 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각을 시켰는데 제 생각에는 그 나중에 결국에는 삼지대 그때 한신이 이제 떨어져 나왔거든요. 한신이나 맞아요. 팽월이 유방하고 거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에 이제 유방을 배신을 못하고 이제 이쪽에 서가지고 항우를 같이 치면서 이제 유방이 이긴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한신이나 팽월 같은 사람이 그때 안 도와줬다? 그럼 아마 그때 또 세계 구도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잘 아시네요. 아니 저도 초한지는 뭐 여러 번 봤으니까요. 아, 네. 초안지뿐만 아니라 역사 쪽으로 좀. 네.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저는 항우가 진 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막 포악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갔는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패자가 된 거일 뿐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봉황무가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봉황무도 좋고 뭐 현대극도 좋고 사극도 좋은데 예. 다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러니까 다작을 하고 싶어서 아니 그 다작을 하기 그 다작보다 나는 근데 하나 딱 집중해서 하는 게 내 말은 계속 쓰셨으면 좋겠다. 작품을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계속 쓰셨으면 좋겠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작품을 계속 좀 약간 자주 연재하는 이런 한번 식으로 하고 하는 게 여건이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계속 안 하기보다는 라이더를 하면서 하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일을 간두고 싶었지만은 언론 일을 계속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하면서 알바도 하고 뭐 네네. 작업치료과도 다니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작업을 계속 할 생각이에요. 계속 할 건데 지금은 그 생각보다 이 법정 일이란 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품도 많이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를 제가 고용해서 쓰지 못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뭐 소장을 쓰거나 뭘 하거나 자료를 준비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뭐 사실 확인을 받거나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서 민생당 일을 좀 정리하고 좀 다음 작품 들어가지 않을까. 봉황무 이권.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또 그 어쨌든 만화가로서의 그 삶도 중요하잖아요, 되게. 혹시 만화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기회가 있을까요? 뭐 워낙 이제 만화를 당연히 좋아하실 때. 독보다 인터뷰. 네네. 저는 사실 네. 초등학교 때 처음 만화를 그렸던 게 원래 그림을 잘 그렸었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네. 뭐 그리면은 맨날 상을 탔어요. 1등, 2등 대상 다 탔어요. 근데 형 때문에 이제 만화 처음에 따라 그렸었거든요. 처음에 한 초등학교 3학년이나. 근데 그렸는데 반응도 괜찮고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난 만화가 해야 되겠다. 그래요? 이미 그때 다 정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도 안 갔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입시미술을 잠깐 했었는데 아니 뭐 만화 그리는데 꼭 대학교 가야 되나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 정도 있죠. 그냥 했는데 이제 또 돈이 필요해가지고 또 이제 그림 그린 걸로 디자인 회사 입사해가지고 이제 돈 벌면서 만화 그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뭐 원래 꿈이 만화가였고 그리고 저한테도 조금 맞는 것 같은 게 만화가란 게 그 종류가 사실은 여러 개예요. 엄청 많죠. 지금은 이제 웹툰 작가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요즘 웹툰 쪽 많이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만화가라는 장르를 어떻게 표현하냐의 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만화가 이제 뭐 산업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게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야지 만화가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가진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약간 좀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걸 100% 그림으로 표현하기보다 글이랑 같이 하는 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걸 약간 짬뽕돼서 제 봉황무의 3분의 1 정도는 글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이 대사를 해야 되니까. 대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각적 연출로 해야지 전달이 빨리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서술로 해야지 전달이 빨리 되는 게 있거든요. 철학적인 부분은. 혹시 봉황무 있으시면 도움이 좀. 저 만화 좋아하니까요. 읽고 리뷰를 쓸 수 있거든요. 리뷰를 제가 써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죠. 저는 진심으로 읽을 거예요. 살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이버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집에 많아요. 재고가 많아요. 시리즈로 다 주세요. 진짜로 한번. 아, 아, 만화 시리즈가 아니고 한 권 나왔는데 아, 예. 그리고 아. 2권으로 완결할 생각인데 아, 예. 아직 2권을 지금 못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안철수들을 만나서 정치를 하는 바람에 웃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맞죠, 맞죠? 근데 2015년도에. 그 정치를 한 것도 예, 제가 예. 그 그래픽 프리랜서를 하고 있었는데 예. 너무 그 프리랜서 우리나라가 졸업자는 많아요. 근데 시장이 너무 조그매요. 문제야 그거. 조그마고 일 주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그 대기업 통해서 정말 네. 밑에 따는 애들은 이제 하청에 하청 주는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질이 엄청 만연해요. 그렇죠. 그래픽 프리랜서 하면서 아 이건 정말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정책 제안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 그게 해서 얘기가 이제 됐군요. 이제 찾아가서 정책 제안도 제가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처음에 예, 오, 이거 예. 표준계약서 무조건 만들어서 강제해야 된다 막 이런 예. 얘기하면서 정치를 했는데 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근데 지금도 제가 사실 뭐 선거 나갔던 이유나 그런 것 공약이나 이런 것도 다 관련된 거예요. 제 관련 분야를 고치겠다는 거지. 뭐 제가 뭐 해서 막 대통령 돼야 되겠다, 뭐 삼선 해야 돼 전혀 염두에도 없고 제가 아는 분야를 이렇게 고치고 싶다인 거예요. 딱. 그러니까 본인 업계에서는 이렇게 불편한 고충들을 직접 정치를 하면서 이제 예, 그런 게 꿈이 네. 있어요. 그게 근데 틀립니다. 그 남의 얘기 들어서 고치는 것도 틀리고 다르죠. 예. 사실 제가 겪고 있는 거 고치려고 하는 문제들도 한 15년 전부터 제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네.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는 계속 있고 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불합리한 게 있으면은 네, 첫 번째 이내훈님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네, 고쳐보겠다. 하는 사람. 네. 두 번째로 그냥 수능하는 사람. 네네. 세 번째로 이봐 뜬다 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 일단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적극적이고 사실 진취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도 항상 뜰까 말까 고민해. 맞아요. 아이 더러워 진짜. 김재훈 작가 그 있잖아. 이 나라를 뭐 떠나 뭐 있는데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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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뭐 그러니까 장강명이나 약간 그런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막 네. 그 소설을 쓰고 글을 쓰는 그러니까 저로 넘어올게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 가수 이야기하면 춤과 노래잖아 요즘에는. 그렇죠. 네, 춤과 노래. 근데 완화가가 그림과 글이 있다고 했을 때 네. 그림을 잘 그렸을 때 글을 잘 쓰는 사람 협업하기도 하나요? 이렇게 아니면 반대일 경우도 있고. 그거 있지. 왜냐면은 얘가 웹툰을 보더라도 스토리 글만 작가 내거나. 아, 스토리 작가 당연하죠. 있고 네. 그림 작가 있고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내 아니, 말은 혼자 다 하기도 하고. 내 말은 둘 다 잘하는 경우가 같이 가는 건지. 그러니까 내 말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자기 그림을 글로도 잘 이렇게 하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글도 잘 써지게 되고 자기가 그렇죠. 예. 자기 그림을 잘 그 스토리를 입히는 사람 자기잖아요. 맞아요. 물론 네. 이제 협업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른 것 같은 게 예. 제가 아까도 작가님의 그 데스킹을 굉장히 감사히 받아들이고 예, 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작가도 너무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면은 대중하고 좀 멀어질 수도 있고 못 그렇죠. 나갈 수 있거든요. 유리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협업하고 이제 편집부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집단지성이 있거든요. 대중적으로 예, 활동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웹툰도 그렇고 이제 상품성적인 측면을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협업은 저는 피할 수 없는 구조인데 예. 다만 동학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제가 남을 고용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죠. 어시를 지금 쓸 수 예, 없어요. 이 컨셉이 많이 팔릴 컨셉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출판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근데 이게 사실 역사 덕후들 많으니까 잘 하면은 이게 많이 팔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마케팅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네. 나오면 네. 네. 이건 나오면 할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저기- 이번부터 박이 네. 네. 저기 일본 유명한 분 그 요코하마 마스테르 그분처럼 네네. 전략 삼국지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네네. 딱 잘하면 그분처럼 될 수도 있고 예,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아니, 그분이 그린 초안지도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네네. 동네 노래방에 다니는 그러니까 제야에 묻혀있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냐 가수냐를 구분짓는 거는 음원을 냈냐 안 냈느냐.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진짜 만화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뭐 만화를 나름대로 잘 써서 친구들한테 잘 보여줘. 네. 그게 아니라 책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만화가죠. 예.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읽어서 리뷰를 쓰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제가 4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양원이 형 다시는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동호회까지 하는. 여기 말을 빨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빨라요. 맞추게 되네요, 같이. 저는 사실 이건 이제 아까 좀 그냥 여쭤보고 싶었던 건 또 네.
물론 경험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네. 확실히 배우가 가수랑 다르게 마우라가 있더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지금은 활동을 막 정치 활동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법정 투쟁만 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근데 그게 정치의 일환이죠. 네. 정당이죠, 정당이. 그럼에도 확실히 출마하셨고. 몸에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 딱히 뭐 행동 어디 안 가시고 행동 안 하셨지만 몸에 딱 드러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러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몸이 이렇게 체가 되는지 그냥 뭔 말이에요? 좀 약간 정치인의 아우라가 있다 이건가?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정돈된 그런 네, 언어라든지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구나. 맞아요. 이제 알겠다. 정치인의 아유. 언어라든지 이런 게 있네. 이거는 칭찬이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정무적 말하기. 맞아. 정무적 말하기. 아마 기자님도 한 1인실 3년 하시고 법정 투쟁 3년 하시고 야 농담입니다. 뭐 어떻게 됐냐고 물으신다면은 그거야 그냥 그냥 정치에 관심 있고 계속 그렇게 말하기를 생각을 했어서 그렇게 닮아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원 혹시 바꿔서 물어보면 이걸까? 2015년에 국민의당을 들어오시면서 한 거예요. 2016년. 16년인가요? 예. 그럼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8년이잖아요. 네. 8년간 공적으로 생각하고 공적으로 표현하고 공적으로 글을 쓰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예. 말하고 글 쓰는 그런 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건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나가면서부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 비례로 광역 비례로 나왔어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서울시의원 강북구로. 예. 그때는 제가 처음 선거운동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은 이전하고 틀려야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그때 선거운동 하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형님이 잘 말씀하신 단어가 저도 와닿는 게 저도 평상시 그 생각을 하는데 공적인 태도가 몸에 딱 배신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어떻게 이렇게 가지신 건지 계속 부럽기도 하고 궁금했었어요. 그게 정당의 모든 생활이 아니라 선거를 나갈 때 특히 더 빨리 학습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답이. 그러니까 두번 나갔어요. 그거는 그냥 선거를 나가야 돼요. 하긴 유권자 만나야 되잖아. 내가 그 차에. 아니 근데 양원님은 선거 나갈 생각이 조금은 있잖아. 전혀. 없어요? 네. 대통령 나가겠다 맨날. 총통. 아니 근데 선거를 나가겠다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권리예요.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가 보통은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고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건데 그치.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양극화돼 있어서 이제 감당을 이제 할 만큼의 좀 준비가 돼 있어야죠. 마음의 준비나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너무 준비를 안 했었어가지고 기타금이나 복닥국도 내야 된다. 아니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제가 박상훈 정치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느낀 게 정치 혐오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다 또는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 정당에 가입하고 싶다 이게 부정적이면 안 돼요. 민주국가에서는 사실. 그렇죠.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정당인이라는 걸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출마하고 이런 게 권력, 뭔가 탐욕, 그다음에 패권 싸움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 입신양명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게 기본권에 속해 있는 건데 사실 그 수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이 쳐놨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 심지어 아직도 뭐 명절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직접들 일가지척이랑 정책이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국룰처럼 자리에 잡힌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너 민주당이고 내가 국민의힘이더라도 약간 멱살 잡고 안 싸우고 그렇구나 하고 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맞아요. 야 김건희 잡아넣어야지 이렇게 바로 시작되는 거야. 바로 이런 것부터 시작되고 야 이재명 그거. 그러면 이제 또 방어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맞아. 싸움이 되는 거죠. 옛날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내가 너무 꼴보기 싫었던 게 그거였죠. 어떤 모 특정 사이트에서 민주당을 너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머지 우리 부모님 한나라당 지지하는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키자. 설득시켜서 한나라당을 찍지 못하게 하자. 옛날에 말하는 거야. 한나라당 옛날이잖아. 새누리당을 찍지 못하게 하자. 새누리당도 옛날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꼴보기 싫어.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파시즘하고 다를 게 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약간 그런 네거티브 정치를 더 완화를 해야 됩니다. 자기 당선되려고 이득되려고 그런 것만 고민하면은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싸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지역 유치들이 명예 치적을 좀 쌓고자
네. 또 나가는 경우도 선거에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는 좀 빼고 프랑스까지 빼고 그러니까 아까 방금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이 정도가 비슷해요. 맞아요. 적대적 정치 체제고 예. 비례 표제가 그나마 안 되고 영국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비례성이 전혀 없는 선거제로 갖고 있고 양당제고 막 이런 경우.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나라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민주정치 체제 하에서 미디어나 이제 미디어의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그런 거에서 결국에는 이제 미디어 전략이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정치인들이 안 바꾸면 누가 바꿔요? 아 그렇죠. 네. 정치인들이 바꿔야죠. 정치학자들이 네. 미국 정치가 옳냐고 했을 때 누구도 그렇게 말 안 하겠네. 그렇죠. 우리나라 미국 정치 많이 닮아 있거든요. 예. 네. 공화당이랑 미국 민주당이 싸우는 거 애초에 보면 그 정부 출범하면서 미국의 그 모델을 많이 따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트럼프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좀 또 이런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랑 바이든의 민주당이 합의가 됐냐? 전혀 트럼프가 또 답답하거든요. 예. 네. 셧다운도 막 네. 그래서 음.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러니까 유럽 위주의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비례성이 살아있는 선거제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대부분 그러니까 대세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그 몇몇 국가들은 안 그런 경우도 네네. 분명히 있어서 아니 제가 최근에도 또 다시 한번 그 각 나라별 이제 선거제도랑 정당 구조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양극화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심지어 심하긴 하겠네요. 예. 러시아도 물론 비슷한 색깔일지언정 예. 5개 정당은 들어가 있고 음. 대만도 아, 예, 예. 대만도 지금 한 5개 정도 될 거예요. 대만은 이제 예. 선거가 잠깐 끝났었죠. 네네네. 그 전엔 더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됐고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적대적인 데가 거의 없어요. 나 대만은 그렇다 치는데 러시아는 준 독재 국가인데도 그러니까 예. 보시면은 다당제예요. 맞아요. 명목상으로는 다당제예요. 영국사가 북한도 야당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북한이 있었나? 아, 무슨 있긴 이상한 있네. 정당이 있어. 네. 명목상이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예. 여담인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무슨 투표를 명목상으로 하잖아요. 북한도. 그렇죠, 맞아. 반대표가 나왔다 하더라고. 아. 한두 표인가? 그분은 되게 목숨이 여러 개인가 보네. 아니 그게 진짜 누가 반대표를 했대요. 네. 99.9%가 찬성률인데 아, 98점 몇 소 떨어졌대요. 찬성률이. 맞아요. 왜냐면은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 지금 아니, 반대로 우리- 찍었대. 혜민아 진짜야. 나 봤어 뭐. 북한은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드놓고 뭐냐면은 다 함께 찬성 투표하자 이거예요. 예. 아,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예. 네. 그러니까 다 이미 공개된 장소에서 다 군인들 보고 있어요. 막 찬성 표현. 근데 투표를 왜 하는 거야 그러려면? 근데 명목이지. 그거 반대한다는 그러니까 거야. 북한은 이제 그거자 분명히 이제 그거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아, 우리 민주주의 하고 싶다 이렇게 구색만 그냥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기 싫어 그냥.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거. 그렇지. 우달식 민주주의 그런 거죠. 예. 그게 더군다나 주변 강대국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마뜩찮게 여기면은 네네. 변화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건데 오히려 뭐 주변의 강대국들이 북한이 그렇게 되는 거를 왕정체제, 사실상 왕정체제인 네. 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전 왕정 조선 시대도 이러진 않았다고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게 뭐 왜냐면 왕이 바뀐단 말이야. 맞아요. 혈족이 아닌 혈족으로 물론 바뀌긴 하지만은 네. 주기적으로 바뀌긴 물론 조선 그러니까 북한도 바뀌지 주기적으로. 바뀌긴 그렇지. 하는데. 이제 김정은 죽으면 바뀌겠죠. 김주애가 하든가 뭐. 예. 조선 시대보다 좀 더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막 예. 북한은 신문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 느낌이.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인가요? 예, 직함이 국무위원장. 뭐예요? 그분도 유럽에서 유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 아무튼 북한의 현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이제 그 역할을 맡아야 되고 그런저런 또 강대국도 뭐 러시아나 중국도 그걸 원하고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의 결과물이 지금 북한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네. 이게 그게 아니라 약간 이제 약간 놀라운 게 역시 정치인이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부분이라고 우리는 막 김정은이라고 막 정은이라고 정은이 막 이러는데 역시 근데 그분이라고 약간 정무적 스피치에 자꾸 감탄하고 있네. 예. 맞아요. 동욱이 마지막 한번 하고 빨리. 또 질문이요? 우리 카페 가게 이제. 잠깐만. 천천히 하셔도 돼요. 물론 사실 우리가 알스 신자처럼 우리가 했는데 그래도 아 해민군 안 그래도 하려고 해서 마지막에 한번. 아.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기 정당인데 다 정당 저 빼고 다 정당. 저 지금 생각난 게 없어가지고. 네네. 그림을 워낙 좋아하시다고 하니까. 아, 네. 와이프. 네? 아니 돈 벌어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맞나? 혹시
그러면 이제 만화를 말로 꿈꾸고 있으니까 그 어디 좀 유명한 만화가 잘 되는 만화가에 네네. 어시로 많이 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아, 그쵸. 문화생이랑 그렇지, 네네. 그렇지. 그 생각은 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신지? 허영만 문화는 없이. 안 해봤어요. 아. 예. 왜냐면 그거는 만화로에 입문하는 과정 자체가 틀려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시로 들어간다 했으면은 고용 선생님이 살아 계셨으면은 고은 선생님, 들어가 18사로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그럴지도 제 그림을 잘 보면은 약간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림체 자체가. 예, 전 약간 그렇게 날리면서 가면서도 그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왜냐면 고용 선생님도 중국사 그 만화를 많이 그렸어. 예, 18살도 그렇고. 많이 그리셨고 또 네. 펜 위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좀 그 중국사 정근대 중국사를 좀 그 대략적으로 좀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18살하고 좀 입문해도 난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아마 고용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핏줄도 중국 핏줄이실 거예요. 아 맞아요. 바로 본인도 아 그래요? 실제로 그거 후손족이에요. 네, 그 18사력을 그리기 위해서 중국에 직접 건너가가지고 그 취재도 하고 탐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고려 때 저희 성씨가 넘어왔는데 네. 고용 선생님은 아마 제가 알기로 네. 많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입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웹툰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그냥 독자들이 좋아하면 이제 그 입봉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데뷔할 그렇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도 데뷔는 할수 있죠. 뭐 저는 잘 되는 뭐 게 어려들이죠. 독자는 둘째치고 일단 제가 하려는 스타일 자체가 조금 그냥 워낙에 좀 개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 네. 제가 봤어도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한번 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예, 그냥 했죠. 근데 나 진짜 이쪽 잘 몰라서 일단 잘 듣고 있는데 네. 그러면 동욱이는 이연세가 좋아, 허영만이 좋아? 오 어려운 질문이네. 이거 그 밸런스 질문 아니야? 예, 내용님도. 진짜 어려워 이거. 예. 그거 제가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니까 안 되죠. 허영만이 더 좋지 않아? 계속 끈. 저는 이제 굳이 따지면 뭐 허영만 선생님 왜냐 식객을 너무 재밌게 읽었으니까 예. 계속 또 쓰고 있고 그러잖아. 식객을 재밌게 읽고 이걸 그리고 이제 허영만 선생님은 이제 그 식객도 그걸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다 그거 취재를 한 거야 일일이 와, 그러니까. 음식에 관해서 예, 예.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존경스러운 면도 있고 그 열정이 있다는 게 그리고 워낙 또 대중적인 만화가잖아요. 또 물론 이현세님도 나도 이현세님의 공포의 외인구나 형 공포의 외인구나 만화 안 읽어봤죠. 꼭 읽어봐요. 예. 왜냐면 그 야구 얘기잖아 그게 알았어. 형이 읽어야 돼. 그 야구 좋아하잖아. 예. 알았어. 두 분 다 그거 좋아하고, 예. 만화가가 예. 올해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일단 공통적으로 오래 그리셨는데 예. 그거는 전략적인 판단이랑 이제 자기 작가주의적인 판단을 다 갖고 계시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꺼내 쓰신다는 얘기죠. 야. 네. 예, 그러면서 오래 했고 또 그래서 존경합니다. 예. 혹시 김성모 아니 김성모. 아니 김성무 작가님도 예.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김성모도 예. 이태요 말이야. 그죠? 아니 그분도 그죠. 상업 만화 쪽 측면에서 최고인 분이고 아 빵이라고 있어 빵. 네. 빵 알아? 그렇죠. 빵나 특히 재밌어. 성인 만화가 너무 유명한데 그분은 만화 공장장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 만화를 진짜 막 거의 찍어내는 수준으로 하시는 분인데 네네. 아 근데 그게 이제 예. 작가주의 작가들이 비판을 많이 하시긴 했었는데 나는 근데 전 재밌거든요. 예 그거는 만화를 만드는 형태일 뿐인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하셨어요. 저는 학원 폭력물 되게 좋아해요. 학원 폭력물. 또 그분이 또 진짜. 이제 긍정적으로 봤거든 어시들한테도 또 대우를 되게 잘해준다고 해요. 예. 거의 맞아. 그분 어시를 하면 거의 그 일반 직장인 안 부럽지 않게 뭐 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뭐 불만을 얘기할 건덕지가 그렇죠. 없죠. 예. 예,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감독을 처음에 윤지은 감독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안84의 양홍인이 작가 이렇게. 그분도 좋지. 알겠어. 예. 웹툰 잘 몰라요. 영화 뭐 영화는 좋아하는데 네. 잘 몰라서. 저 선거운동 같이 도와주셨던 분들이 예. 저보고 네온팔사라. 네, 농담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게 유튜브 반응 좋으면 유튜브로 협업을 주기적으로 처갓집 올 때마다 한번 그렇죠. 분기별로 명절마다 하나요? 명절마다. 근데 이제 예. 치킨도 첫갓집 치킨 시켜가지고 그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숨이 나오죠. 아니. 생각나가지고. 예, 우리 정혜민 군 참고로 여기가 이제 다 당원 정의당 당원이고요. 아, 이 형은 노동당 당원. 또 이분 또 아, 소설 막 쓰는 걸 또 좋아한다고. 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한장 썼대 한 장. 한 장? 한 장. 아니 책 읽기도 한 그릇 부으니까. 아, 혜민이 질문 한번 하고 우리 마무리. 네네. 아무거나. 저도 만화 질문하려 했는데 이게 하셔가지고 할 얘기 아. 있어? 다른 거 할 게 있어 혹시?
결혼 어떻게 했나요? 잘 생각이 안 나. 선거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었던지. 아, 마음이 좋진 않게.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모욕당할 때 어땠는지 말이야. 뭐 기분 어땠는지. 아마 뭐 학교 같은 거 떨어졌을 때 한 10배 정도 아닐까. 그래 선거 떨어지면요. 예. 아니 개인마다 틀리겠죠. 네. 근데 기타금을 막 내야 되잖아요. 돈이 너무 아까울 것 같고. 돈이 진짜. 그러니까 선거는 떨어지면은 네. 내 자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일단 돈이 경제적인 타격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해명할까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예.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가 알기 보통 누타 그잖아. 판검사 하다 이렇게 법조인 하다가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법조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이제 뭔가 더 자신의 그런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더 올리기 위해서 선거를 출마를 하겠죠. 마지막에 권력인가 봐. 그러니까 그치. 맞아요. 맞아요.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권력.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는 예, 잘 예, 모르겠지만. 예. 근데 결국에는 선거라는 것도 아무튼 그 세상을 바꾸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서 접근하면은 왜 선거 나가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예. 네.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그쪽에 상류 쪽에 있는 분들은 미 터지는데 돈. 네 그 좀 기업인들하고 친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뭐 모종의 거래도 있을 수 있죠. 뭐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걸 수인데 네, 그렇죠. 네 당신이 이제 뭐냐 선거 나가면 내가 많이 밀어주겠다. 뭐 돈도 지원해주고 다 하겠다. 네. 대신에 나한테 좀 유리한 정책 쪽으로 좀 해줘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아,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네. 아니, 그래서 미국도 절대 그 총기 규제 못 바꾸잖아요. 안 돼. 네, 미국 뭐 대놓고 로비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우리나라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그 고비용 선거 구조 문제 딱 어떻게 보면 제일 부작용이잖아요. 그게. 자기 분야에 국한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사든 뭐든. 그게 네. 아니라 정치인은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게 그렇죠. 엄청난 그 쾌감일 수 있. 그러니까 그 권력적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아. 예. 솔직히 말해서 뽕맛이 크긴 하지 솔직히 막 정치뽕 미안. 한다 그러잖아요. 맞아. 권력뽕 자체가. 네. 근데 또 지금 우리 정치 구조는 자기가 300명 중에 한 명이 된다고 한들 자기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그렇죠. 없으면서도 또 이 네거티브 이제 엄청 뻥튀기 된 네거티브 안에서 뭔가를 역할을 하면은 자기도 뭔가 뻥튀기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축소가 돼야 되는데 네. 예, 거기에 약간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거의 한 4-50분 한 것 같은데 예. 커피 많이 마시러 하네. 한번 아, 가도 네. 될까요? 혜민이 뭐 없어? 한잔하겠다. 아쉬운 거 없어? 아니 또 마시면 얘기하지 뭐. 예. 마시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